매출 높은 업체들을 보면은 대부분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매출을 내려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아는데 어렵고 괜히 잘못해서 맡겼다가 돈만 날릴 것 같고 그런 찝찝한 경험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검색 수요는 계속해서 GPT랑 제미나이로 빠지고 있고 결국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하나로 퍼포먼스 마케팅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깔깔 마케팅.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냐면 여러 가능한 매체들을 통해서 구매나 가입 같은 전환을 만들고 광고비 대비 매출, 즉 로아스를 올리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마케팅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환 그리고 광고비 대비 매출인 로아스입니다. 로아스가 잘 나오면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고 로아스가 안 나오면 지표를 보고 콘텐츠나 카피를 수정하면서 로아스가 더 잘 나오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마케팅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영하는 광고의 목표가 로아스가 200%라면 1예산을 10만원으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카피를 바꾸고 이미지 테스트도 해보고 타겟이나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다가 어느 정도 목표 성과에 부합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목표 로아스인 200%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나 어떤 멋진 슬로건, 디자인 중점이 아닌 로아스가 잘 나오는, 바로 잘 팔리는 형태로 계속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진화를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퍼포먼스 광고의 큰 두 개의 축은 바로 검색 광고인 SA와 디스플레이 광고인 DA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A는 검색 광고입니다. 이미 사고 싶은 사람이 검색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탈모 샴푸 추천이라고 검색을 한 사람들은 탈모 샴푸에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은 당연히 다른 광고 대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색하는 사람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큰 매출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AI로 인해 검색 수요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탐색형 광고인 디스플레이 애드가 퍼포먼스 광고에서는 메인으로 계속해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의 핵심인 DA는 탐색형 광고로 이미지나 영상을 검색 수요가 아닌 특정 타겟에게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네이버 GFA,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쪽에서 광고하는 게 전부 다 DA입니다. SA가 검색 키워드와 입찰가 이런 게 중요하다면은 DA는 결국 카피라이팅과 콘텐츠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인스타그램 피드나 네이버에 뜬 콘텐츠 같은 것을 내리다가 관심을 끌어서 광고를 보고 결국에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 퍼포먼스 광고의 큰 구조는 디스플레이 애드에서 브랜드나 상품에 관심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에서 브랜드 키워드나 해당 제품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들어보면 인스타 광고를 보고 네이버에 브랜드를 검색해서 구매를 하거나 네이버 GFA 배너를 보고 쿠팡에 검색해서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의 경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디스플레이 애드를 보고서 검색 광고를 이용해 구매를 하는 패턴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검색 광고는 결국 디스플레이 광고의 콩고물을 받아먹는 격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은 지금 거의 대부분 DA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 퍼포먼스 광고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네이버의 경우에는 아직도 검색 광고의 강자이고 네이버 GFA라는 DA 채널을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40대 이상의 수요가 아직까지도 확실해서 그 타겟으로는 효율이 괜찮은 편이고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들이 자사몰이 없는 경우 가장 시작하기 좋은 DA 매체라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타 매체 대비 예산 조절이나 입찰과 관리 같은 불필요한 운영이 매우 어려운 편이고 국내 매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고 규제가 상당히 타 매체들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이런 게 모두 집행이 되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범용적이고 젊은 타겟은 대부분 메타로 시작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메타 광고의 장점은 예산 소진이 매우 쉽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어서 세팅이 매우 쉽다는 점이고 단점은 콘텐츠의 퀄리티가 타 매체 대비 좀 높은 편이고 계정 정지나 알고리즘의 의존성, 부가세 처리 등 해외 매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이버 GFA와 메타가 현실적으로 처음으로 퍼포먼스 매체를 해보기에 가장 좋은 매체이고
나머지 매체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틱톡은 10대, 20대 타겟으로 최근에 좀 퍼포먼스 매체 중에 라이징하고 있는 매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단점은 타 매체들과 콘텐츠의 결이 조금 다른 편입니다. 구글은 유튜브로 인해 아주 큰 볼륨을 만들 수가 있지만 초기 세팅과 소예산 운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지면으로 블로그 랜딩이나 기사형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은 타블라와 데이브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로 건강이나 뷰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 매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들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브랜드나 상품에 맞춰서 알맞는 매체를 하나 둘씩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예산 기준으로 퍼포먼스 광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루 30만원 이하의 소액 광고, 그리고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광고, 그리고 하루 100만원 이상 손실되는 경우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생각보다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30만원 이하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시는 경우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10만원은 한 매체에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보통 1예산 30만원 이하는 테스트 예산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5만원, 10만원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일별로 데이터 편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성과 운영을 하셔야 되고, 매체는 가장 무난한 네이버 GFA나 메타로 한 가지 매체만 테스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 예산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뭐 3만원, 3만원, 3만원 이렇게 분산시키면은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없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매체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의 매체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늘리시면서 확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 30만원 이하의 계정의 경우에는 테스트 예산으로 내 광고가 이 시장에 먹히는지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쓰게 되시면은 사실 이제 본격적인 광고를 집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에 50만원 정도만 쓰더라도 사실 먹히는 소재나 먹히는 제품, 잘 되는 카피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 GFA, 메타와 같이 매체도 2개 정도 운영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쯤 되면은 퍼포먼스 광고에 꽂힌 리타게팅을 하기에 적합한 모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다시 광고를 보여주는 리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고 효율을 하방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를 보고 타 매체에서 결제를 하는 간접 전환이 슬슬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하루 30에서 100만원 정도 소진을 하는 구간입니다. 네이버 GFA 광고를 보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구매를 하고, 메타 광고를 스레드에서 보고 네이버에서 사는 간접 전환이 꽤나 쏠쏠하게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예산 100만원 이상이 소진이 된다면은 보통 이제 한 가지 매체보다는 여러 가지 매체를 믹스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환 추적이 정확하게 잡히는 곳들도 많지만 의외로 아직도 전환 추적이 잘 안 잡히는 누수가 있는 곳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메타의 경우도 종종 대시보드와 실제 구매가 안 맞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특히 하루에 100만원 이상 쓰게 되면은 간접 전환의 비율이 꽤나 커지기 때문에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도 보통 월간 5천에서 만을 넘어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광고에서 직접적인 로아스가 낮더라도 총 채널 전체 로아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에서 광고 200만원을 쓰고 매출이 250만원밖에 안 나오면 적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쿠팡, ESM, 네이버 등에서 광고를 하루에 만원밖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키워드 간접 전환으로 200만원, 300만원의 일매출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예산이 올라갈수록 보통 총 매출을 기준으로 광고비 로아스를 보며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 아예 그것도 귀찮으면은 브랜드 검색량만 보면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근데 퍼포먼스 광고는 워낙 매체도 많고 실제 잘하는 사람이 꽤나 드물다 보니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개념 정리를 할 겸 몇 가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매체가 요즘 꿀 매체다, 효율이 잘 나온다 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사실 이런 채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메타 광고에서 처음 비디오 커머스를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 GFA가 처음 생겨서 CPC 막 60원, 70원 할 때, 이럴 때 이런 것처럼 신규 매체가 생긴 경우에는 꿀 채널이 존재는 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이미 다 채널들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상품인데 어떤 브랜드는 메타에서 터지고 어떤 브랜드는 틱톡에서 터지기 때문에 매체와 상품의 결이 맞는지, 그리고 매체와 컨텐츠의 결이 맞는지가 오히려 퍼포먼스 광고의 훨씬 더 핵심적인 성공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CPC 낮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끔 로아스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CPC를 계속
낮추는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클릭을 싸게 가져오는 게 퍼포먼스 광고의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로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돈 되는 클릭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CPC가 낮은 것은 그냥 부가적인 사안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메타에서 트래픽 광고를 집행을 하다 보면은 전환 광고보다 CPC가 훨씬 더 저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커머스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트래픽 광고는 거의 아예 안 쓰는 추세인데, 당연히 CPC는 낮은데 하나도 안 팔리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렇게 CPC가 낮은 게 좋다면은 당연히 트래픽 광고만 사람들이 쓰겠죠. 퍼포먼스 광고에서 매출은 결국 유입, 전환, 객단가로 매출이 결정이 되는데, 구매를 할 만한 사람이 클릭을 했냐, 그리고 상품 페이지에서 전환이 높게 발생을 하냐 등등, 실제로 로아스를 결정짓는 요소가 단순히 클릭당 비용이 낮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즉 CPC 200원인데 매출이 안 나오면 퍼포먼스 광고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 CPC가 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환율이 15% 20% 나와서 로아스가 나오게 되면은 퍼포먼스 광고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로아스 200% 나오는데 광고를 대체 왜 하는 거예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기식과 뷰티는 직접 로아스가 150%만 유지해도 충분히 회사가 많은 영업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생 브랜드인 경우에는 120, 130%를 목표로 최대한 많은 광고비를 쓰려고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한 간접 전환과 더불어 재구매랑 시장 점유율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건기식과 뷰티 제품이 아니더라도 식품의 경우는 통상 로아스 500% 이상, 생활용품의 경우는 150에서 300% 이상 등등 카테고리별로 평균적인 목표 로아스는 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볼륨을 늘릴 수 있다면은 결국에 간접 전환과 재구매, 브랜딩 등의 혜택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게 퍼포먼스 광고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원가 25%짜리 제품을 하루에 광고비 10만원 써서 20만원 팔아봤자 5만원밖에 안 남지만, 광고비를 하루에 1000만원 써서 1500만원을 팔고 120만원밖에 안 남지만 간접 전환으로 매출 300, 400만 나와도 훨씬 더 순수익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로아스가 낮지만 큰 광고비를 운영해서 훨씬 더 큰 영업이익을 챙기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퍼포먼스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데이터 분석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글 애널리틱스나 체류 시간 등등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 툴과 지표를 사용한다고 퍼포먼스 광고를 잘하는 게 아니라, 멋진 피벗 차트를 만든다고 퍼포먼스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1억, 2억 쓰는 대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저런 걸 봐야겠지만, 하루에 10만원, 20만원도 안 쓰는 소형 브랜드의 경우 그 시간에 소재나 카피 한 줄 더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광고의 효율이 좋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세요. 깔깔 마케팅. 결국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진짜 중요한 건 상품이랑 컨텐츠입니다. 상품의 차별점이 있고 USP가 확실하고 그게 시장에 먹힌다면은 그거 위주로 퍼포먼스 광고를 집행을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늘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은 직접적인 차별점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케터가 표현을 바꿔서 해당 제품을 똑같지만 다른 식으로 마케팅을 풀어나가야 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같은 제품이어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하는 마케터가 진짜 퍼포먼스 마케팅 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려운 기술이나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광고를 로아스가 나오게 운영을 하는 광고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매체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세팅과 어떤 타겟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 브랜드, 제품과 맞는 매체에서 뾰족한 소구점으로 로아스를 만들어내는 게 전부라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AI 시대에도 계속해서 활발히 운영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꼭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실전 이커머스 마케팅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